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 하나만 어,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마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한,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하락을 하는 건 정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매매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물론 좋은 종목 그리고 뭐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, 증시는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시장에 의해서 뭐 빠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현대바이오의 흐름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이 나빠도 올라올 때가 있고, 그쵸? 이뭐 시장에 대해서 또 볼 거기에 좀 이게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이 안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의 개별적으로 이 종목 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판단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바로 드려보고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기다려야 할 자리까지 빠졌죠. 그죠? 네. 일단은 바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오른 건 아니에요. 뭐 지금 뭐 0.36% 올랐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잘 보세요. 자,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제가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갭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. 오늘도 보세요. 오늘도 보시면 자 이전에 저는 일단은 밑에 이 색칠한 부분까지는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오늘 빠지기 전까지는 자 어제의 그 종가 근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. 하락가의 횡보를 하는 이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. 근데 이 위치에서 되게 갭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갭 하락을 하면 뭐 한다? 네, 그 약간의 상승을 하고 빠지면 위험하다. 뚫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빠지면 위험해요. 그렇다라고 하면 자,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것을 알 수 있었다. 오늘 모습만 봤을 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? 네, 이 색칠한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지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빠진 것, 그죠? 일단 이런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더 이 상황에서 자 중요한 자리에서 개파락 개파락 이렇게 만드는 것은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간 외에 어떻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대한 추가 하락이 일단 없다는 것.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죠. 올라간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하락에 대한 쉬어가는 위치,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밑에 보면 자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는다. 이렇게 그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뭐 누구를 원망한다라든지 괜히 이렇게 할 거야.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또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느낌으로 뭐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일단 상승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뭐 어떤 호재라든지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
급등을 하고 갭상승을 시켜놓고선 좀 상승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주가의 흐름, 자 흐름과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좀 사실 이거는 좀 중요한 그러니까 신뢰를 드린다든지 어떠한 어, 이런 게 있다.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런 거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현대바이오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. 지금 문제가 생겼다. 그래서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아. 뭐가 어떨 것 같아. 그런 게 이제 뭐 서면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겠다.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. 근데 그 외에는 좀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, 아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갭 상승과 음봉과 이제 이런 설명을 이미 다 드렸잖아요. 자, 그래서 뭐 또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 짧은 구간, 이 전체적 그러니까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, 자 일단 누르는 거, 그쵸? 그리고 상승이 아니라 누르는 것, 누르는 것, 누르는 것. 자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인 것. 그러니까 누르고 이 저항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. 근데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누르는 것과 저항이 생기는 것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 슈팅 나올 수 있다. 그죠? 우리가 그건 당연한 거죠. 강하게 누르는 것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어 그런데 왜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. 그게 뭐죠? 강한 저항이 있고 뚫으면 간다. 대신 못 뚫으면 하락이죠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, 어,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, 그쵸?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상관없지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밀리면 이게 왜 밀리느냐?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밀리고 이렇게 되면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를 하고 올라가면 나머지에 대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심리적인 부분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고 누른다. 그리고 이것을 돌파를 못하면 하락한다.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내용이지? 뭐 그럴 수 있다. 하지만 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강한 슈팅이 이렇게 양봉이 쭉 떠요. 아니면 갭상승을 하고 올라가요. 이러면은 현금화할 기회가 없어요. 무슨 얘기죠? 올라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현금화하겠습니까? 계속 지켜보지. 그죠? 그러니까 이거 얘기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순간 강하게 쑥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걸 뭐 현금화를 하겠습니까? 돌파를 하는구나. 아니면 강하구나. 이렇게 이제 보겠죠. 근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힘이 약해진다든지 좀 올라가는 게 좀 그렇다. 너무 좀 약하게 보인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에서는 그래도 좀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제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. 하락을 할 때,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죠? 오늘 그냥 저는 시가에 현금화를 하겠다. 왜? 마저도 현금하면 마음 편하고 올라가도 편하다. 근데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. 확실히 기준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고 그냥 저 같으면 오늘 뭐 시가에 그냥 현금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바이오는 좀 얘기가 다르죠. 아직까지는 이탈을 한 게 없어요. 그래서
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여기에서는 좀 더 밑에까지 좀 볼 필요는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또는 바로 현금화하는 건 아니지만 올라올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화를 좀 하는 것이 저는 좀 괜찮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빠질 때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만약에 빠질 때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뭐 현금화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가 유리한 게 뭐냐면 자 올라와서 추가 상승 급등이 나오면 현금화한 게 좀 억울할 수 있어요. 억울하실 수 있지만 어, 비중이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이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올라올 때 손실을 줄이면서 500만 원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빠질 때라든지 더 빠질 때 1,000만 원 들고 있는 것과 500만 원 들고 있는 것과 손절을 치는 그 심리적으로 대응이 확실히 달라요. 뭐 1,000만 원에서 100만 원 손실인 것과 500만 원에서 50만 원 손실을 보는 것과 차이가 다르다.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100만 원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빠지면 홀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. 근데 반을 줄여놓고서는 좀 버티다가 나중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깊게 파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는 현금화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라는 것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 이게 아니라 이 주가의 흐름과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뭐 그런 뭐 현금화에 대한 물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현금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추가 상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,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제가 지금처럼 뭐 현금화 뭐 이런 뭐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현금화를 좀 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나요? 혹시라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금화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과연 뭐가 좋은 거지, 뭐가 나쁜 거지, 현금화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혹시라도 현금화 하신 분들은 또는 여기에서 현금화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좀 몇 번 해보셨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과 이런 대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왜 현금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한쪽 방향에 대한 것은 대응이 글쎄요, 그 대응이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한쪽 방향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죠?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인 상황인 만큼 흐름에 대한 만큼 이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저항이 강한 것이 자 저항이 강한 것이 자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. 이걸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. 그냥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멤버십 분들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추천을 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자기가 멤버십 홍보 이런 거 아닙니다.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멤버십 가입 절대 하지 마세요. 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시장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했었죠. 근데 이제 제 의견, 제 추천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이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하는 기준에서 이탈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탈 이후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요. 그럼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꼭 중요하다라고 지지를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오늘 종가예요, 종가. 지금 이거랑 좀
이거는 저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자리에 오늘 저점을 찍은 것이고,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오늘 종가예요. 네, 이거 지금 어, 자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지금 알림을 지금 보냈었는데, 자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는데 빠져요. 지금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자 최저점에 대한 거 지지를 해줬어요. 그리고 종가도 정확하게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빼고 나서 갭상승을 이렇게 시키는, 왜 갭상승을 시키는 거냐? 제가 좀 전에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뭐였죠? 강한 슈팅, 그리고 붕 띄워야 돼요. 이 자리가 저항이 강해요 지금.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자리예요 이게 저항이.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간에 지금 이 위로 띄었어요. 이 위로 여기요. 그러면 지금 이 녹시홀딩스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위치에서 안착을 해주고 상승이 나오느냐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느님 자 보세요. 상승 이후에 음봉을 만들고 개파락하고 저항 생기고 저항 생기죠. 그 여기가 다 저항인 거예요. 엄청나게 저항이 강한 겁니다. 강한 저항을 어떻게 갭상 시간 외에 뉴스를 띄우고 안착을 위해서 시킨다라는 거죠. 그 여기에 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이 위치에 대한 돌파를 해주면 뭐 상승이 나오겠죠. 좋은 뉴스가 지금 시간에 떴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. 지지를 해줬어요. 그렇죠? 지지를 해주고 갭상승이 아니고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좀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리고 나서 자, 이 현재의 위치에서 강한 슈팅이 아니고 뭐 조금씩 올라가다가 만약에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다가 못 간 실망감, 그리고 또 추가락에 대한 또 실망감,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자리라든지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죠. 하지만 또 어느 또 중요한 자리를 지지하고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뭐 갭상승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은 약간 기다려야 된다. 그리고 운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좀 필요한데, 그 기대감과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한 기준자리 없이 무조건 기다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왜 돌파를 하고 왜 갭상승이 필요하고 왜 지지 라인이 필요하고 네 이런 거, 그리고 이제 현금화에 대한 이런 거, 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반등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지지와 만약에 이렇게 좀 빠졌을 때 그런 거 네, 좀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좀 설명과 말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런 것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저항에 대한 것과 흘러가는 모양,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랬을 때 좀 그렇겠다, 뭐 매도하겠다, 뭐 더 매수하고 싶겠다,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예, 다음 주에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